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당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알아서 조절되는 신체 기능들의 조절이 소변을 막 30분마다 한 번씩 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익숙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제가 이제 뭐 한의사 분들이나 한의원 원장님을 많이 인터뷰했는데, 네. 이제 사실 뭐 길 가다가 이제 한의원을 보더라도 뭐 한의원 하면은 아이 성장 음. 내지는 다이어트 네. 이런 쪽에 좀 집중돼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율신경계를 또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다룬다? 저는 좀 새롭긴 했거든요. 좀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한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들, 이런 질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걸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만성적인 우리 몸의 반응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자율신경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는 이제 다른 휴식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은 건강한 현대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이 책은 건강한 사람도 포함해서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관리법을 담았다면, 내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율신경계에 대한 책을 쓰게 됐고, 그에 대한 많은 공부랑 연구를 하면서 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자율신경계에 대한 치료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용어로 뭐 기가 뭉쳤다, 뭐 울체됐다, 허하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칭하는 현상을 보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에 의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젊은 한의사로서 환자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현대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뭐 전혀 다른 거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한의사들과.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접근 방법이, 한의학적 관점이 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문제가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죠. 근데 자율신경계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한의학적 용어 중에서 뭐 기허, 혈허, 양허, 응허, 감기울결,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지칭하는 증상들을 보면은 다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칭하는 증상들의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터 오히려 훨씬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치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의학적인 장점이고, 그다음으로 아까 자율신경계 이상은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악순환을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 이거를 심신일려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가진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실제로 많이 쓰는 처방인데, 한의학적 처방 중에서 이제 뭐 식욕부진, 불면증, 피로감, 이런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는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귀비탕은 우울감, 슬픈 기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처지는 거, 이런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쓰입니다. 실제로 의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반대로 뭐 소화불량, 뭐 어지럼증, 신경계의 과민함으로 나타나는 떨림 같은 거, 이런 걸 치료하는 억간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런 건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처방인데, 이런 처방은 분노 조절의 어려움, 급격한 분노나 화, 이런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들었을 때는 오, 신기하네, 역시 뭔가 한의학적 처방은 좀 신비해, 몸이랑 마음을 같이 치료한다고, 이런 인식이었다면은, 오히려 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 같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다. 이제 자율신경계라든지 뭐 뇌과학적인 발견들, 장내 미생물들이나 장뇌축 같은 개념을 통해서 한의학이 치료하는 이런 심신의학적 관점이 오히려 재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한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한의학이 오래된 미래의학이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관점이 되게 타당한 관점이었구나 라는 걸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은 아까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질적인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적인 이상 상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해요. 안일미 병 할 때 병인데 아직 병은 아니다. 근데 치료가 필요하다. 이 미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건강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 구분이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죠. 네. 검사상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냐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어디가 골골대는 사람, 확실한 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과 명확한 질병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다. 이거를 미병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미병 상태를 치료하는 거를 중요시했어요. 오히려 병이 되기 전보다 미병 상태일 때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 의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게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다.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만들어서 어떡할래? 전쟁 나기 전에 무기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밑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자율신경의 이상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한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의원 하면은 뭔가 검사상 이상 없는데 몸이 좀 허하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한의원 가봐 이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밑병을 치료하는 거고, 이런 보약이다 이런 개념도 이제 실제로 사실 치료받는 사람은 다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리 치료가 필요한 범주가 더 넓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이야말로 정말 오래전부터 이 자율신경계를 다뤄왔던 맞습니다. 의학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사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코 하면 이제 뭐 코병, 위장하면 위장병 이렇게 딱 명확하면은 이게 '아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 자율신경이 아파, 뭐 자율신경이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그럼 자율신경이란 게 뭐라는 거야?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몸과 마음 뭐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네. 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대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라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자율신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동 조절 장치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자동 조절 장치라는 말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뭐 대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내가 수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 내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면은 복잡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든다. 물건을 이렇게 든다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거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위급한 상황일 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혹은 내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위장을 움직여야지 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저절로 조절되는 활동들을 자율신경계가 다 조절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알아서 조절되는 신체 기능들의 조절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조절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신체 기능들의 조절이 알아서 잘 조절을 못한다. 부적절하게 나타나거나 과민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부족하게 나타나거나, 이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다양한 자극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보조를 잘 못 맞추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뭐 땀이 난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땀 내야지 한다고 땀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조절이 되는 거다. 그렇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자율신경이 좀 고장 났다 하면은 네. 뭐 땀이 나야 될 상황인데 땀이 안 나는 거고, 네. 뭔가 뭐 이게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도 뭐 내가 이걸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증상을 가질 분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너무 덥지 않은 상황인데도 땀이 계속 난다. 혹은 춥지 않은 상황인데도 나만 혼자 엄청나게 추위나 오한을 느낀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자율신경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소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야지 방광에서 소변을 감지하고 이제 소변을 봐야겠구나 하는 요일을 느끼고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 기능 조절이 안 돼서 방광이 충분히 안 찼는데도 소변이 마렵다. 이런 걸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요. 이것도 저희 책에서 다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방광염이나 이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균 검사 이런 걸 다 했는데 방광염 같은 게 전혀 없는데도 이런 자율신경계 기능적인 이상으로 소변을 막 30분마다 한 번씩 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익숙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뭔가 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에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해서 장에는 이상이 전혀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게 됐거든요. 복통도 있고 막 설사도 있고 가스도 차고 이런데 대장염이나 이런 장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순수하게 기능적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거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신체 하나하나에 대한 증상이라면은, 조금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신,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의식을 유지하고 머리로 충분한 혈액을 짜줘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실제로 많이 오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막 실신 안 하면은 실신하기 전인 것처럼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면서 이런 증상은 거의 수시로 있고, 실제로 실신을 막 한 달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대학병원도 가고 머리 MRI도 찍고 심장 검사도 하고 검사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은 없대.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저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받았는데 뇌나 이런 데 이상 전혀 없대요. 이거 기능적인 이상이고 이거는 병이 아니래요. 그냥 증상이지 병이 아니고 내가 해줄 게 없대요. 그냥 조심해서 살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율신경 이상인 것까지는 맞고,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책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아픈데 네. 이제 병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어 봤는데 네.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아파. 이 상황이 사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뭔가 신기하고 '왜 이러지?' 약간 의문스럽고 이런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상당 부분이요. 무조건 다는 아니고 실제로 장기에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를 다 해봤다면은 우리 몸의 기능적인 문제의 상당수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